세계 축구계가 한국의 전략적 혁신에 충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행보가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쿠웨이트와의 마지막 예선전에서 보여준 4대0 완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한국 축구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에서 6승 3무라는 압도적 성적으로 무패 행진을 완주하며 승점 2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사에서 매우 드문 기록으로 축구 전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시스템 축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예선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축구의 전략적 깊이입니다. 현대 축구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누스 미엘스의 토털 풋볼 철학을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재해석한 한국만의 독창적 전술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유럽 주요 축구 분석 기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FIFA 세계 랭킹 23이라는 수치 자체도 놀라운 성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랭킹이 갖는 전략적 의미입니다. 축구 통계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포지션은 2026년 월드컵 조 추첨에서 2포트와 3포트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 사상 가장 유리한 전략적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새로운 포맷은 48개국이 참가하는 혁신적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1포트에는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FIFA 랭킹 상위 9개국이 배정되며 이후 각 12개국씩 2포트와 3포트로 나뉩니다. 마지막 4포트에는 6개의 하위 랭킹 국가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 승자 2개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 4개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한국이 2포트에 진입할 경우의 전략적 이점은 엄청납니다. 조별리그에서 1포트 팀 한 팀, 3포트 팀 한 팀, 4포트 팀 한 팀과 만나게 되는 구조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3포트와 4포트 팀들을 상대로 확실한 승점 확보가 가능하며 1포트 팀과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철학은 이미 유럽 주요 클럽들의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구사하는 유동적 포메이션 변화와 상황별 전술, 적응력은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축구 전술 분석지 키커는 최근 홍명보의 전술을 동양적 지혜와 서구적 합리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21세기형 축구 철학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세대 교체라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핵심 축을 이루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차세대 유망주들 사이의 조화로운 융합이 월드컵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우 이미 A매치 134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차범근, 홍명보 두 레전드와의 출전 기록 차이를 단 2경기로 좁혔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그의 지속적인 월드클래스 퍼포먼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토트넘에서 거둔 유로파리그 우승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매우 드문 메이저 타이틀 획득으로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PSG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주전급 활약을 펼치며 유럽 축구계에서 인정받는 테크니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창조적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경기를 읽는 축구 지능은 이미 프랑스 언론들로부터 차세대 마에스트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 최강 클럽에서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아시아의 반 다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공중볼 처리 능력과 빌드업 참여는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완벽한 센터백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재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에서 보여주는 역동적인 미드필드 플레이로 영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연규는 셀틱에서의 활약으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진우는 울산현대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골 결정력으로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전에서 이들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경기 운영 능력과 배준호의 중원, 장악력, 오연규의 골 결정력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직면할 전략적 선택은 매우 흥미로운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FIFA 랭킹을 유지하거나 상승시켜 월드컵 조 추첨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아주어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9월에 예정된 미국, 멕시코와의 원정, 친선 경기는 이러한 전략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한국보다 FIFA 랭킹이 높은 강팀이지만, 오히려 이런 강팀과의 경기야말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경기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의 결과는 단순한 친선 경기 차원을 넘어 월드컵 본선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구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최국을 상대로 한 좋은 결과는 향후 월드컵 본선에서 팀의 자신감과 정신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경기 역시 전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매치업입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남미식 기술 축구와 유럽식 피지컬 축구가 조화를 이룬 독특한 스타일을 구사하는 팀으로, 한국이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할 수 있는 완벽한 상대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접근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그의 상황별 적응형 전술입니다. 이는 경기 상황과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으로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스페인의 펩 과르디올라나 독일의 위르겐 클롭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들이 구사하는 방식과 유사한 철학적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이 강조하는 집단 지성의 개념은 동양, 철학의 정수를 현대 축구에 적용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별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시키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이러한 접근법은 서구 축구 이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철학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에피소드는 사실 한국 축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민주적 팀 문화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위계 질서에 의존했던 한국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명문 클럽들에서는 이러한 건설적 토론 문화가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이를 수용하여 팀 전술에 반영하는 과정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팀 빌딩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 역시 매우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축구 발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월드컵이라는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의 실전 경험은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예선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성장세는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배준호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리그에서 뛰는 유망주였지만 이제는 유럽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중원에서의 볼 배급 능력과 수비 시 인터셉트 능력은 이미 유럽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연규의 성장 스토리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셀틱에서의 활약으로 스코틀랜드 리그를 넘어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경험한 그는 이제 한국 공격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골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 능력은 손흥민과의 투톱 구성에서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진우는 K리그에서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이미 유럽 여러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은 한국 축구에 새로운 다이나미즘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은 상대 수비진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범과 김주성 같은 젊은 선수들의 등장 역시 한국 축구의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이들이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는 한국 축구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 상황을 세계 축구사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보여준 황금기의 전조와 유사한 모습들이 현재 한국 축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스타 선수들의 등장과 함께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단계는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독일이 2006년 자국 월드컵을 앞두고 보여준 전략적 준비 과정과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면서도 경험 있는 베테랑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접근법은 당시 독일이 월드컵 3위라는 성과를 거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FIFA 랭킹 시스템의 변화 역시 한국에게는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랭킹 산정 방식은 과거보다 최근 경기 결과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어 꾸준한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 팀들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국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경기력과 무패 행진은 이러한 시스템 변화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성과입니다. 2026년 월드컵의 확대 시스템 역시 한국에게는 기회의 요소가 더 큽니다. 48개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포맷에서는 기존 32개국 체제보다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는 전술적 준비가 철저한 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전술 훈련과 상황별 대응 능력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 역시 현대 축구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선수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리더십은 현재 유럽 최고 수준의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선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철학은 다문화 시대의 축구에 매우 적합한 접근법입니다.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현대 국가대표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대표팀 주장들이 보여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과는 다른 더욱 섬세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대의 선수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선수들 간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상호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토트넘에서의 성공 경험 역시 팀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메이저 타이틀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자신감과 목표 의식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이 치를 A매치 경기들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9월에 미국, 멕시코전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 예정된 경기들은 모두 월드컵 본선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10월과 11월에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경기들은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한 전술 실험과 젊은 선수들의 경험, 축적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동시에 월드컵 본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압박감에 대한 적응 훈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모든 조건이 2026년 월드컵에서의 역사적 성과를 위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전성기와 젊은 재능들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모두 절정의 시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6년 월드컵의 새로운 포맷과 FIFA 랭킹 시스템의 변화 등 외부 환경 역시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의 발전 양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아시아 전체의 축구 수준 향상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아시아 강국들 역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성도와 개별 선수들의 기량 면에서 한국이 한 단계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우위는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체계적인 인프라와 과학적 훈련 방법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통한 경험 축적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수와 질적 수준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백승호 등 유럽 무대에서 주정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의 존재는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클럽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경기력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한국 축구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K리그의 발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리그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인 유스 시스템의 구축은 지속적인 인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진우, 오연규,
이한범 등 최근 대표팀에 발탁된 젊은 선수들의 대부분이 K리그를 거쳐 성장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직면한 행복한 고민은 바로 이러한 풍부한 선수풀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각 포지션별로 여러 명의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술적 다양성과 부상, 대비책 확보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 라인의 경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오연규, 전진우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 상대팀의 특성과 경기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이재성, 배준호, 황인범, 정우영 등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전술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 역시 김민재를 중심으로 김영권, 정승현, 조현우 등 안정적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며 측면에서는 이영재, 김주성, 이한범 등이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조현우가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승규, 이창근 등이 안정적인 백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의 경우 울산현대에서 보여주는 세이브 능력과 발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이 2026년 월드컵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매우 기대됩니다.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 이후 가장 현실적으로 8강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월드컵 포맷에서는 조별리그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으며 16강에서의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은 토너먼트 축구에서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경기별 맞춤형 전술입니다. 상대팀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구사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월드컵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준 전술적 변화를 분석해보면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세밀하게 상대팀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여 역습 기회를 노리는 전술을,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압박과 측면 공격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선수들의 높은 축구 지능과 훈련된 조직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술 이해도와 실행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토트넘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쌓은 경험을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좌측 윙, 우측 윙, 중앙 공격수, 심지어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역시 PSG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미드필더에서부터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의 전술적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볼 배급 능력과 창조적인 플레이는 한국 공격진의 핵심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속도 역시 놀라운 수준입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에서의 경험을 통해 유럽 축구의 피지컬리티와 속도에 완전히 적응했으며 이제는 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수비 기여도는 팀의 전술적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규의 경우 셀틱에서의 성공이 그의 자신감과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으며 이제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멘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진우는 K리그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개인 기량은 상대 수비진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공격수들에게도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비진에서도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조직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경험은 젊은 수비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처리 능력은 팀의 실점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조현우의 골키핑 실력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 속도와 위치 선정 능력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페널티킥 선방 능력은 토너먼트 축구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분명히 2026년 월드컵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지혜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A매치는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닌 월드컵 성공을 위한 소중한 실험과 점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최선의 준비를 통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분명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진화와 축구 철학의 발전이 만들어낸 종합적 결과물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이러한 한국 축구의 진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를 보여줄 역사적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